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미국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적인 침략을 막기 위해 군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불법 이민자들을 잡았다가 풀어주는 관행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을 임의로 허무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도 참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에 먹히게 생겼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가령 소위 투자 이민 제도로 제도를 초토화시킨 단초를 연 것도 여당 정치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국의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또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지구의 새로운 화합의 정신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화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과장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은 아직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강도의 원정 작전을 벌일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군대가 많이 허물어진 만큼 이제라도 다잡겠다는 결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는 또 보편 관세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관세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일종의 블러핑입니다.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이라 상대방의 길을 죽이기 위해 일단 판돈을 높이 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경쟁국, 특히 중국에 고관세를 매겨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무역 전쟁을 하면 중국도 피해를 보겠지만 미국의 피해가 더 큽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일단 중국의 무역 관행을 좀 더 조사해 보라면서 관세 공격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일 안에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예전에도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 천하무적이라면서 일종의 화해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이시다 시게루도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 미중 간의 균형 잡기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각자 도생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서히 다극화된 국제정세에 적응할 채비는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할 경우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키예프 정권 종말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코미디언 지도자 젤렌스키의 소원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도 젤렌스키가 3번이나 취임식 초청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젤렌스키의 왕좌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타와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이반 카찬코프스키는 젤렌스키가 2025년 말 이전에 권력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다극화 세계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의 편집장 말로페프는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리스트적인 이익, 인권 또는 이와 유사한 프리메이슨 슬로건에 관심을 두는 척하지도 않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거대한 북미 제국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전에 미국에 편승했던 유럽, 영국, 일본 등 미국의 가신들에게만 도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로페예프는 러시아와 중국에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말로페예프는 이제 미국이 전통적인 가치, 주권 문제, 자국 산업 지원 등 러시아와 중국의 장점이었던 분야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그냥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 계속되면 미국이 바로 망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미국에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두 가지의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미국은 그동안 LGBT, 워크 이데올로기로 가족과 사회, 국가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일론 머스크는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을 돕는 의사의 종신형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또 기후협약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세계가 그동안 기후변화를 내세워 온갖 사기를 청하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WHO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글로벌리스트가 제2의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잘한 조치입니다. 한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미국에는 두 가지 성별만 있다, 기후협약과 WHO에서 탈퇴하겠다는 발언에 담긴 의미를 모릅니다. 이런 의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식인도 아주 희박합니다. 한국은 여야 불문하고 이 같은 트럼프의 어젠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럽 구주류와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한국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입니다. 한편 러시아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기는 러시아가 더 이상 미치광이를 상대하지 않게 된 것은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의 정치적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트럼프는 광적인 세력에 도전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이제 서방이 다시 두 개의 극으로 분리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구대륙 유럽과 미국이 더 이상 크로스 애틀랜틱이란 구호로 묶인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따로 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5% 사용을 독려하면서 유럽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유럽의 일이라는 게 트럼프의 스탠스입니다. 크로스 애틀랜틱 얼라이언스, 나토의 점진적인 와해는 역사적 필연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가장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은 나토를 기웃거리면서 유럽의 분쟁 구도를 동북아로 연결시키려는 구서방 세력부터 적극적으로 들러리를 서왔습니다. 이제 세계는 크게 세 개의 극으로 나눠졌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입니다. 여기서 유럽 구대륙은 미국에 유속돼 양털 깎기를 당하는 하위 버전의 조그만 극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린랜드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은 러시아, 중국에 대한 절대적인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러시아 지정학자 드미트리 바브리는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뜬금없이 덴마크에 대해 미국이 필요하니 그린랜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런 논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연고권 주장은 물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린랜드, 파나마,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은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훼손했으며 동맹체제가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이들 지역을 먹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는 같은 논리선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